준비되셨나요? 34페이지입니다. 지난 제국이 발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딱 요 페이지 요만큼만 나갈 예정이에요.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이해를 잘 해두시면 정말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오늘 수업은 딱 듣고서 나 이제 알 것 같아 라고 하면 끝이니까 잘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고대 제국들의 특성과 주변 세계의 성장에서요. 페르시아 제국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나라들이 많았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시리아, 그 다음 뭐였죠? 좀 이름이 긴데요. 페르시아 정도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런 다음에 파르티아, 그런 다음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복습 한번 해볼게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전성기의 왕의 이름 딱 한 명만 대라. 그러면 다리우스입니다. 1세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더욱 좋고요. 다리우스 1세. 페르시아의 중심 종교, 모든 종교의 원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정비한 도로 역참 시설의 이름은 바로 왕의 길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문화적 특징은 굉장히 국제적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관용적 다리우스의 정치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페르시아 제국이 발전하다 그 다음에 진한 제국이 발전하다입니다. 그 중에 춘추전국 시대만 딱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 진나라 본격적으로 나갈게요. 오늘은 춘추전국 시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 기억하시죠? 기록상으로만 존재하고 아직 정확한 유적과 유물이 나오지 않은 하나라, 그 다음에 상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세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아직 청동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보시면은요, 은허는 상나라의 유적지고요, 호경은 주나라의 도읍지였습니다. 주의 도읍지였던 호경을 중심으로 무슨 제도를 썼었죠? 바로 봉건제도를 사용했었죠. 봉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각 지역을 왕이 혼자 다스리기 힘드니까 제후를 시켜서 다스렸는데 그 제후를 친인척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모, 고모, 삼촌, 그 삼촌이나 이모, 고모, 조카 뭐 이런 사람들이랑은 친하게 지내시나요? 약간 친척들과 친하게 지내시는 분도 있고 안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친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그 친척이 낳은 자식, 친척이 낳은 자식의 자식의 자식 이렇게 계속 흘러가다 보면 좀 되게 멀어지죠. 주나라의 봉건제가 문제가 그거예요. 점점 세월이 흘러가자 왕이 있으면 왕과 그 제후가 점점 먼 친척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나라에 마지막 왕이 있었어요. 그 주나라의 마지막 왕은 포사라고 하는 어떤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포사는 절대 웃지 않았대요.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은 이 포사가 웃는 것만 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이런저런 걸 다 해보다가 어느 날 포사가 봉화를 올리자 막 지방에 있던 제후들이 허둥지둥 신하들이 뛰어오는 걸 보고 좋아하는 걸 보고서 봉화를 계속 올렸다고 해요. 그러고 났는데 진짜로 북방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봉화를 올려서 같이 싸우자라고 했을 때 오지 않아서 결국 주나라가 멸망했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데요. 실제로는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호경에서 수도를 약해져서 나급이라는 곳으로 러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어요. 주나라는 아직 계속되고 있었는데 왕의 권위가 떨어져서 각 지역이 거의 분리 독립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긴 그 시기부터 나중에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서 통일하기까지 550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이 550년의 분열의 시기를 중국에서는 무슨 시기라고 부르냐면 바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합쳐서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약 550년의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조금 문화가 바뀌어서요. 청동기가 아니라 철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사회가 크게 급변하게 됩니다.
그 급변하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춘추 전국 시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교과서에도 있는 지도입니다. 춘추 시대에는 연두색 지역이고요. 보라색 지역이 전국 시대의 세력 범위입니다. 점차 영역이 커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춘추와 전국 시대 두 개로 구분되니까 춘추 시대부터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춘추 시대는요, 아직 주나라의 권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집이 큰 댁이야, 큰아버지 댁이야, 라고 아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패자라고 하는데요.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같은 나라들의 왕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주나라의 왕이 있긴 하지만 그를 도와 내가 세계를 지배한다. 내가 이 지역을 지배한다. 라고 하는 입장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약간 조금 이런 표현 나쁠 수도 있는데 조금 귀염귀염하게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넓은 초원에 모여요. 그러면 이렇게 초원에 모이면 서로 이쪽 편이랑 이쪽 편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하고 막 달려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름을 얘기합니다. 나는 어느 나라의 누구다. 나는 어느 나라의 누구다. 싸우자. 시작하면 정정당당하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편이 이 지역을 지배하는 패자가 되는 그런 느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춘추 시대거든요. 그래서 한 전쟁도 2일, 길어야 3일 정도면 끝나고요. 약간 뭔가 아직 예의가 남아있고 격식이 남아있고 아직 가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남아있던 시기가 바로 춘추 시기입니다. 이런 춘추 시기가 지나고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시기다 보니까 전쟁이 많기도 하고 약간 특이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성어가 넘쳐나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들어봤을 얘기들 한번 해볼게요. 동병상련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초나라에 오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약간 모함을 받아서 오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백비라고 하는 사람도 모함을 받아서 오나라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오자서가 얘기를 잘해서 백비를 오나라로 받아주게 되는데요. 근데 백비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약간 간신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비는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오자서 친하게 지내지 마. 라고 얘기하자 오자서가 우리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나라에서 같이 도망쳐온 같은 처지의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 들으면 춘추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와신상담이라는 내용 기억하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나라에 부차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오나라에 부차라는 왕이 있었고 월나라에 어느 왕이 있었냐면요. 바로 구천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월나라의 구천이 오나라의 부차 아버지를 죽입니다. 함녀인데요. 죽였어요.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자 부차는 밤에 잠을 잘 때 나무를 이렇게 불 피는 나무까지 얇은 거 있죠. 그걸 깔고 잤대요. 나무까지 얇은 걸 깔고 자면 잠자리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불편한데 자면서 나는 구천한테 복수하는 걸 잊지 않겠어. 밤마다 다짐을 했대요. 그게 바로 와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부차는 오자서의 도움을 받아서 구천을 포로로 잡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렇게 되자 구천은 납작 엎드려서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항복이다. 라고 하면서 오나라에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밑으로 포로로 들어오면서도 복수할 것을 잊지 않아서 쓸개라고 하는데 동물의 쓸개를 계속 갖고 다니면서 혀에 대서 쓴맛을 느끼면서 몸서리치게 쓴맛을 느끼면서 나는 꼭 복수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결국 나중에 구천을 왕에서 쫓아내고 복수를 하게 성공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와신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와신상담이라고 하면 내가 당한 일을 잊지 않고 끝내 복수한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담긴 내용을 와신상담이라고 하죠. 오나라와 월나라의 이야기인데요. 오나라와 월나라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5월 동주인데요. 오나라와 월나라 국경에 바로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었대요.
그 강에 오나라 사람도 타고 월나라 사람도 탔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나라다 보니까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서로 이렇게 약간 이런 표현 나쁘죠? 쌩 까고 있었대요. 그런데 배가 중간쯤 가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파도가 치고 막 흔들리는데 돛이 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배에 돛이 펴져 있어요.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세게 부는데 돛이 펴져 있으면 배가 더 흔들리겠죠. 빨리 돛을 접어야 되는데 이게 막 너무 하다 보니까 배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 혼자서는 이걸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이 와서 같이 막 협심해서 돛을 접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5월 동주는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한 배를 탄 느낌. 우리는 이차피 한 배를 탔어.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5월 동주는 오나라와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탔다. 우린 같은 배를 탔으니까 원수라도 일단은 잘해보자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인데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사자성어들이 많이 있어요. 춘추전국 시대의 재밌는 이야기들, 그게 격변과 혼란의 시기를 겪으면서 등장했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요. 춘추전국 시대에 그런 이야기 있었다라고 하면 아, 그 혼란의 시기구나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국시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춘추시대가 끝나고 전국시대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춘추 5패 중 진나라 있잖아요. 진나라가 위나라, 조나라, 연나라로 분리됩니다. 세 나라로 나뉘게 돼요. 이 세 나라로 나뉘면서부터 더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되고 결국 중국은 진나라, 이렇게 한자로 다르게 쓰거든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진자와 다르죠. 이 진나라가 통일할 때까지의 시기를 바로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약육강식의 시기라고 해요. 약한 거는 고기가 되고 강한 사람이 먹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전 춘추시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살아 있어서 전쟁을 할 때 서로 격식을 갖추고 했잖아요. 초원에 모여서 뭐 나는 누구의 뭐다, 나는 어디에서 온 누구다, 싸우자 뭐 이런 식으로 싸웠잖아요. 근데 전국 시대는 약간 말이 달라집니다. 약간 막 그 전쟁의 규모도 한 10배 정도 커져서 2-30만 대군이 몰려와서 진짜 이렇게 막 그 보병을 중심으로 육박전, 몸으로 싸운다고 하죠. 진짜 처참하게 전투를 하게 되는, 각국의 명운을 걸고 싸우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전국 칠웅이라고 하는데요. 초나라, 한나라, 진나라, 위나라,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이 나라를 전국 칠웅이라고 합니다. 이때 5월은 거의 존재가 없어지게 되죠. 이 나라들이 각각 통일을 위해서 경쟁하던 시기가 바로 이 전국 시기입니다. 합쳐서 춘추 전국 시기라고 하는데 춘추 전국 시기부터 철기가 사용됐다고 했잖아요. 철기 사용으로 인한 사회 변화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철은 청동보다 저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요. 철제 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전쟁이 크게 확대됩니다. 그리고 철로 이런 무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뭐 도구를 만들게 되면서 좀 더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싸다 보니까 이게 청동보다는 저렴하거든요. 일반 사람들도 칼을 들게 되면서 전쟁이 더 무시무시하게 전국시대처럼 무시무시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550년 동안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매일 전쟁이니까 먹고 살기 참 힘들었을 것 같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을 것 같은데요. 반전입니다. 경제적인 면으로 봤을 때 철기로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유물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게 철제 농기구인데요. 이게 뭐냐?라고 보실 분이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 텐데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나무 끝에다가 대는 거죠. 그래서 땅을 갈거나 뭐 수확할 때 이런 도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흙은 부들부들해야지 훨씬 더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밭을 가는 기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돌로 만든 칼인데요. 반달 돌칼입니다. 여기가 조금 날카로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끈을 묶어서 이렇게 벼 같은 거, 보리 같은 거 있을 때 요거를 손에다가 이렇게 쥐고 똑똑 끊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철기로 이런 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끊어낼 게 아니라 막 10개씩, 막 20개씩 막 밑둥을 쳐내서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농사를 잘 짓게 됩니다. 땅도 막 깊게 팔 수 있게 되고요. 수확도 더 빨리 되고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서 좋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우경을 시작합니다. 우는 소자예요. 그림 볼게요.
이렇게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시작하게 되면 여기가 밭이에요. 밭입니다. 밭을 훨씬 더 깊게 갈아요. 그러면 속에 있는 영양분 있는 땅이 위로 올라와서 여기다 농사를 지으면 이전보다 훨씬 더 농사가 잘 됩니다. 철제 농기구와 우경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생산력이 증대돼요. 많이 먹어도 남게 되는 잉여가 넘쳐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정리할게요. 철제 농기구와 우경이 시작되다 보니까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고요. 먹고 남는 걸 갖다 팔아요. 그리고 농사만 안 짓고 장사나 아니면 물건을 만드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역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요. 좀 더 원활하게 물건을 잘 팔고 사기 위해서 화폐까지, 청동이 좀 더 비싸니까요. 청동으로 화폐까지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전보다 사회가 훨씬 더 뭔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보시면은 지금 춘추와 전국시대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요. 전쟁은 훨씬 더 많아지는데 사람들이 더 먹고 살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는 매우 혼란하고 정신없고 그런 시기이지만 기본적으로 발전했던 시기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전쟁만 안 하면 이 나라가 통일만 되면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혼란을 끝내줘라고 외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 혼란을 끝낼 수 있어. 저렇게 하면 이 혼란을 끝낼 수 있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제자, 백가라고 하게 되는데요. 제자는 여러 제자의 아들자, 여기선 학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여러 학자를 의미하고요. 백가는 일백백자의 집가, 학파를 의미해요. 그래서 백가지 학파, 여러 학자와 많은 학파, 이게 바로 제자 백가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면 우리가 통일을 이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각자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상가들이 춘추전국 시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상가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가의 공자입니다. 공자는 여러분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 공자는요, 대표적으로 공자 맹자가 있는데 공자는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하고 예를 갖추는 도덕 정치를 한다면 나라가 편안하고 부강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모두 다 자기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한다면 나라가 안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맹자는 여러분 이런 걸로 유명할 거예요. 맹자 어머니가 있는데 맹자를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갔다. 그 맹자입니다. 맹자는 특히 임금이 임금다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 라고 하면서 도덕 정치를 강조했어요. 나중에 이 유가는 중국의 통치 이념으로 정착해서 우리가 유교로 알고 있는 이념으로 나오게 되죠. 당시에 공자가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결국 중국의 기본 통치 이념이 되는 이념이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법가입니다. 한비자라는 사람을 대표로 그림을 드려봤는데요. 대표로 한비자와 이사입니다. 법가는 그냥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자. 진나라 통일에 결국 기여하게 되는데요. 한비자와 관련된 이야기 잠깐 드릴게요. 먼저 그 뒤에 자자가 붙잖아요. 자는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공자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공자의 이름은 공구예요. 공구, 이름이 구입니다. 그런데 공선생님, 그래서 공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한비자는요, 이름이 한비예요. 그래서 한비 선생님, 한비자라고 부릅니다. 이 한비자는 진나라를 통일한 진시황제, 나중에 진시황제라고 불리게 되는 이 사람이 한비자가 쓴 글을 보고 완전 반해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사를 시켜서 나는 한비자를 꼭 갖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한비자가 있던 나라인 한나라, 아직 통일 전인데요. 한나라를 진시황제가 침공해요. 침공한 이유는 한비를 내놔라였죠. 그래서 결국 진시황제는 한비를 얻어요. 한비를 얻는데 이사는
진시 황제가 한비를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걸 보고 약간 질투도 하고요. '아 이대로 내 위치가 위험하겠는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시 황제한테 "한비는 한나라한테만 충성할 겁니다. 전하 황제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한비를 가두세요. 한비를 없애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시 황제가 약간 걱정이 돼서 일단 한비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게 감옥에 가뒀을 때 이사가 독약을 먹여서 한비를 죽여요. 진시 황제가 한비를 가둔 걸 후회하고 달려가 봤을 때 이미 한비가 죽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워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 둘이 얽힌 얘기고요. 나중에 결국 법가로 진시 황제는 세상을 통일합니다. 법대로만 다스리자. 왕이 이런 법을 만들어 놨으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게 바로 법가. 그래서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했던 게 법가입니다. 도가 노자입니다. 노자와 관련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노자 어머니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임신이 되셨대요. 그런데 80 몇 년 동안 임신한 상태에서 아기를 못 낳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기가 태어났을 때 노자는 이미 할아버지였다 82세니까요. 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늙을 노자를 써서 할아버지 선생님 노자가 된 겁니다. 이 노자와 장자는요. 인위적인 걸 싫어해요. 사람이 억지로 하는 거, 뭐 공자나 아니면은 한비자 이사가 얘기한 것처럼 법으로 하든 뭐 예로 하든 인위적인 걸 싫어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비둬라. 그러면 사람들은 알아서 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도가입니다. 도가는 나중에 도교로 발전하고 예술에 큰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묵가입니다. 묵자가 대표적인데요. 뭐 밥 먹자 같죠. 묵자라는 사람은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했고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좀 재밌는 게요. 세계 최초의 평화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묵자는 평화를 위해서 각 나라들의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균형을 위해서는 각 나라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통해서 이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서요. 심각하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곳을 찾아가서 전쟁이 무승부로 끝나게끔 아니면 전쟁을 안 하게끔 도와줬던 평화주의자가 묵자였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공자를 약간 좀 싫어했어요. 유교에서 있는 육아에서 있는 임금이 임금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보면은 자기 나라, 자기 가정만 살피는 거 아니냐? 나라와 자기 가정만 살피는 거는 차별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거 없이 사랑하고 서로 평화로워야 된다. 약간 뭔가 설득되는 기분 들지 않으세요? 그런 걸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묵가였습니다. 묵가, 묵자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주 왕실이 수도를 옮긴 후 진나라에 의해 통일되기까지 혼란의 시기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죠. 위 시기, 춘추 전국 시기에는 이것으로 만든 농기구들이 보급되어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철기입니다. 철기가 춘추 전국 시대부터 확산되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농기구를 만들어서 전쟁은 많았지만 사회는 발전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혼란의 시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상과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해 학파를 이루게 된다. 이 시기 등장한 이런 사상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죠, 여러분? 제자백가입니다. 이 제자백가의 대표적인 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워라. 여러분 거의 이렇게 물으면 위에서부터 물어보잖아요. 이번에는 특징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인과 의, 예를 중요시 여긴 건 바로 유가죠. 누가 대표죠? 공자와 맹자입니다. 법대로 하자. 바로 법가입니다. 누가 있죠? 한비자와 이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자연의 순리, 내비둬라. 뭐 인위적인 거 나쁘다라고 얘기한 거는 도가이고요. 대표적으로 할아버지인 노자와 장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차별 없는 사랑. 묵가의 대표적인 사람은 묵자, 묵공이라고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요. 묵자가 공격하는 걸 묵공이라고 합니다. 영화도 있어요. 이런 거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어떠셨나요? 춘추전국 시대에 철기가 사용되면서 분열의 시기였지만 발달했고 제자백가 사상이 크게 발달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특히 제자백가는요. 그 이후 중국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은 이 춘추전국 시대가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통일되는지 진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